최근 공룡의 크기가 크게 바뀌어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고생물학자 맷 댐프시와 연구진들이 발표한 새로운 방법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실제에 가깝게 크기를 추정하게 해줬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여러 공룡들의 크기에 대해 종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볼 것은 벨로시랩터입니다. 새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휘어진 꼬리로 유명한 986 개체입니다. 녀석은 싸우는 공룡으로 유명한 표본보다 좀 더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겨우 13kg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벨로시랩터는 15에서 20kg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개체도 겨우 13kg이었다는 것은 녀석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벼운 동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딜로포사우루스입니다. 새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약 6m 길이의 완모식 표본입니다. 가장 큰 표본에 비해 덩치가 꽤 작은 개체인데요. 그럼에도 500kg에 달했다는 것은 딜로포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생각보다 무거운 동물이었음을 뜻합니다. 더 큰 표본의 경우 기존 추정치인 700kg보다 훨씬 무거운 900kg 부근의 체중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알로사우루스입니다. 새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빅알투라 불리는 7.5m 길이의 표본입니다. 종은 임마드세니이며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모식종의 평체보다 훨씬 작은 표본이죠. 재밌게도 이를 토대로 추정한 프라길리스의 평체는 1680kg으로 기존 GDI 체중인 1.7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가장 큰 종인 아낙스의 경우 11m 개체에 대해 3684kg이 12.8m 개체에 대해 5805kg의 무게가 나오는데요. 다만 이는 신체 비율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가정하에 그 조건에서 구한 값이므로 실제 체중은 그보다 더 무거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고르고사우루스입니다. 새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수각류 전체로도 상당히 대형 축에 속하는 완모식 표본입니다. 알려진 가장 큰 고르고사우루스인 녀석은 9.3m, 3.9톤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길이에 비해 엄청나게 육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당장 앞에서 본 아낙스와 비교했을 때 11m에 달하는 개체보다 무거울 정도죠. 예전의 추정치에 비해서도 굉장히 상승폭이 큽니다. 그동안은 길이 9m급 대형 개체의 체중이 3톤으로 알려졌으나 이제는 8.5m 평체의 체중이 3톤으로 늘어났죠. 녀석은 확실히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동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수코미무스입니다. 새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완모식 표본입니다. 녀석 역시 어마어마한 크기 버프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GDI로 3.3톤, 대퇴골로 3.2톤 정도가 나왔던 수코미무스는 이번 연구에서 무려 5.3톤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여기에는 몸체의 폭이 매우 넓어져 전체적인 체적이 증가한 점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수코미무스뿐만 아니라 녀석이 속한 스피노사우루스과 공룡들이라면 다 해당하는 버프인데요. 아마 6월에 발표 예정인 스피노사우루스 크기 버프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 같습니다. 이번 크기 증가는 이 무시무시한 어부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컸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아크로칸토사우루스입니다. 새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11.5m 길이의 가장 큰 개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은 녀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공룡은 길이에 비해 유난히 다리가 짧고 대퇴골도 빈약하여 아주 큰 공룡으로 여겨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퇴골과 GDI 모두 3.5에서 6.2톤 부근의 수치가 나오곤 했죠. 하지만 더는 아닙니다. 이제 새 모델은 7.5에서 8.4톤이라는 엄청난 체중을 자랑합니다. 등에 난 도체 살이 얼마나 있었나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값으로 잡아도 21%나 커진 셈입니다. 연구진들은 비단 녀석뿐만 아니라 다른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과 역시 더 컸을 거라 말합니다. 다만 녀석은 등에 난 돛 때문에 체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종은 이번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아 정확한 체중 상승폭을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이 녀석보다 확실히 컸던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 기가노토사우루스 등은 무조건 7.5톤 이상이었으며 아마 대퇴골로 구한 체중보다는 훨씬 GDI로 구한 값보다는 약간 더 컸을 겁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새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듀라기 시리즈의 모델이자 11.8m 길이의 젊은 성체입니다. 기존에는 7톤으로 알려졌던 표본이나 이번에 13% 넘게 커지며 8톤으로 올라왔습니다.
상승폭인 13%를 다른 표본에 적용하면 GDI로 구한 것과 거의 일치하게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 외에는 그다지 주목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많이 다뤘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 새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소피라 불리는 비교적 작은 축에 속하는 개체입니다. 원래 녀석은 몸 길이 5.9m, 체중 2.6톤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연구에서 엄청나게 너프되며 크기가 줄어들었죠. 하락폭을 다른 표본에 적용하면 원래 6톤이었던 제일 큰 개체가 3.9톤으로 떨어질 만큼 이번 너프는 뼈 아프네요. 다음으로 볼 것은 에드몬토사우루스입니다. 새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완전히 자랐다 보기 어려운 작은 개체입니다. 기존에는 3,495kg으로 알려졌던 녀석인데요. 이번에 4,658kg으로 무려 33%나 거대해졌습니다. 이 비율을 다른 개체에 적용하면 5에서 6톤급 개체들이 7에서 8톤으로 올라가게 되죠. 여러모로 이번 버프의 알짜배기 수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트리케라톱스입니다. 새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아프리카 코끼리 크기의 중형급 개체입니다. 기존에 5.9톤 정도로 여겨지던 녀석인데요. 이번에 12% 커지는 버프를 받았습니다. 요즘 댓글에 트리케라톱스가 너프된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크기가 커졌으며 9톤급 대형 개체들은 10톤으로 버프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기라파 티탄입니다. 새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기존에도 28에서 34톤으로 추정되던 개체입니다. 따로 자세히 다룰 것은 없고 최대 추정치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물의 3D 모델 자체가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아파토사우루스입니다. 새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기존에 16에서 22톤 사이로 여겨지던 완모식 표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보다 2배 이상 무거운 40톤으로 엄청나게 버프되었죠. 비슷한 길이인 디플로도쿠스에 비해 근육량도 많고 여러모로 육중했던 셈입니다. 녀석 외에 바로사우루스도 기존보다 25%, 파타고티탄도 18% 거대해졌죠. 이는 신체 밀도나 연조직 등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새 연구에서 발표된 공룡들의 수정된 크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크기 변화 폭이 종마다 워낙 다르다 보니 평균적으로 몇 % 변했다 말하긴 어렵지만 일단 용반목 공룡들은 전반적으로 커졌다 봐도 무방하겠습니다.